보셨으면은 지금 이혜훈 씨 배우자는 포르쉐 등 차량 세대를 보유 중이래요. 이거 세대 다 타고 다니시나요? 민주당이 강선우, 김병기 버리고 이혜훈 지킨다. 이혜훈에 대해서 언급 말라 함구력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함구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이혜훈 의원 스스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도와주세요. 아우,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본인은 아니라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받았다는데. 저는 그 녹취 파일을 듣고 너무 질려버렸어요. 이분이 그 인턴한테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나는 와. 너를 그래. 뭐 이렇게 막 야야 두 번 소리 지르는 거 진짜 네. 너무 저는 그거 딱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성대모사 하실 뻔했어. 지금 이재능 대변인 저는 그걸 딱 듣고 재능이 있으시네. 네. 우리 국회에서 네. 목청하면은 최고로 유명하신 서영교 의원과 비슷하다. 목소리가. 그거 몰랐구나. 저는 목청대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게 이혜훈 지킨다 이것도 예.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혜훈 이분이 지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문재인 때도 이미 입각하고 싶어서 그때 문재인이 너무 잘해서 무섭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뭐 부총리니 장관이니 뭐 임명설 같은 거 그때 이미 돌았었고요. 그러니까 친문으로 더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김병기는 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의 친문 체제, 그 기득권 586 카르텔 체제에서는 강선우, 김병기는 버려도 되고 예. 이혜훈은 문재인 때부터 충성해 왔으니까 이혜훈은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성까지는 아니고. 예. 그때 정말 말이 심했어요. 예. 국민이 기다려온 뭐 가뭄의 맞아요. 오아시스 그런 같다. 뭐 굉장히 좋은 북한인 표현을 줄. 써줬었죠. 네,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른정당 아마 네, 시절이었던 바른정당. 것 같은데. 예. 그때가 또 인턴 갑질식이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른정당 때 인턴한테 갑질을 해서 그 바른정당 때 녹취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사람이 이혜훈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막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을 하면서 문재인을 추켜 세우는 말을 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그 조국이랑 막 팔목 걷어올리는 셔츠 사진 그런 거 보고 정말 소통의 장면이라는 식으로 맞아요. 추켜 박근혜 세웠어요. 정부 시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 이런 네. 그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이 네,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들 기득권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키겠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기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예. 네. 우리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못 지킬 것 같고요. 너무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당 차원에서. 아니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원들한테 지킨다. 살려달라고 뭐 굳이 뭐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려달라고 안 했다고 살려줬잖아요. 그러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그 한동훈 체제 때 공천 받으셨잖아요. 한동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때 갑자기 중구에 오셔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공천까지 받으셨으면 이미 이 당에서 특혜라는 특혜는 서초에서 삼선하시고 특혜 다 받으셔놓고 도와달라 그럴 거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문재인한테 전화해서 너무 잘해서 무서웠는데 이번에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뭐 친박계 비박계 그때는 뭐 정치에 제가 정자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비박으로 돌아설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에 경선에서 본인이 승리하자마자 이 총선 실패는 박근혜 때문이다, 친박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사실 중구 성동을에서도 총선 때 아마 3,000표 차이로 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000표 차이면 사실 지역구 관리 잘 해가지고 저희가 중구 얼마나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그럼요. 거기를 우리가 또 따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끝까지 숨기다가 그 지명 전날에 공개가 지금 보도자료와 함께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서초구에서 30년 살았는데 서초구 3선 받은 것도 사실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여기는 굉장히요.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출마해도 바로 당선되는 곳이거든요. 서초구는. 근데 여기서 지금 3선이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당에서 받을 거 다 받고 결국엔 뒤통수 쳤다라는 그 지점 때문에 저는 절대 용서하거나 살려줄 의사가 없다. 그래서 친구 엄마라 그랬구나. 그리고 이혜훈 이분이 과거부터 사회주의자적인 성향 많이 드러냈었고요. 아니 설마요. 맞습니다. KDI 연구까지. 그게 KDI에서 연구를 해도 본인 성향이 사회주의자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사회주의자였어요. 정경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하면서 존재 이유도 발견 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 기업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굉장히 표출을 많이 했습니다. 재벌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유승민이든 그리고 이혜훈이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해왔던 단어들을 뜯어보면은요 사회주의자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사실 중부담 중복지라는 논리도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것은 한 번도 그 사회주의 바깥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제라는 라벨 하나로 보수인 척했지만 경제를 말할 때도 사회주의적인 목소리를 내우면서 보수를 팔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왔을 뿐이고 진보적 성향의 표현들을 써왔다는 거군요. 진보라기보다는 저는 사회주의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저는 퇴보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막 쓰면서 굉장히 적대감을 표출했던 거는 어떤 민주당에 있는 인사보다도 더 과격한 표현을 썼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해운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말들이 결이 예.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의 모순점이 뭐냐면 예. 지난 탄핵 반대 전국 때 탄핵 예. 전국 때 탄핵 반대 여론이 국민의 과반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갑자기 또 탄핵 반대하는 척하고 이재명에게 사과했죠 나중에 맞아. 이재명한테 전과자라고 해놓고 예. 이제 본인께서는 어디에 출마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중구에서도 뭐 잘 못하고 이러니까 예. 어차피 은퇴할 바에야 뭐 총리 하시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총리 그렇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관자를 받으셨잖아요. 예산처 장관. 네, 예. 예산처 장관으로 결국에는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바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범죄자한테 가서 바로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을 예. 보고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 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정치를 하도록 방치해 왔던 것이 예.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하고 있는 무능한 뭐 고문이나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실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예, 될 것이 예. 자칫하면 이제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예. 사회주의자를 공천을 준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예, 넘어가자면 이분이 경제통으로 불렸던 것은 이 강남 서초구 재개발이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 계속 내세웠던 기조가 어떤 건전재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었고 사회주의라는 사실은 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현금 살포라든지 이런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또 해오기도 예, 했었단 예, 말이에요. 예. 저희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기획예산처라고 하면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을 이행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정부에 그럼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인데요. 그럼요. 그러면은 보통은 국정 철학이랑 일치되는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본인이 그동안 욕해왔던 본인이 그동안 비판해왔던 줄곧 비판해왔던 예. 그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예. 여기에 지금 장관직 하나 해보겠다고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지 이분이 원래 사실 사회주의자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제가 조금 계속 더 나오고 네. 있는 게 지금 개인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게 네. 뭐 이게 뭐 진보적이든 사회주의자든 우파든 뭐 보수든 간에 뭐 그건 모르겠는데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혜훈 씨 부부가 20대 아들 3명 명의로 대법에 투자를 대법 투자 정황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예. 말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자 공천한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한동훈 체제 때 지금 비례대표 보면은 많습니다. 예. 녹색정의당 수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분 보고 저는 충격받은 게 예. 국회의원을 그렇게 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예. 어떻게 자식 명의로 대부업에 손을 댑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 회사채를 산다는 건 일반인들이 투자를 그렇죠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것도 자녀 명의로 아들 2명이 20대 초중반일 때 했다고 하는데 셋째 아들은 20살이요. 어떻게 대부업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부업에 손을 댈 수가 있는지. 대부업이라는 게 서민들한테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 네. 회사에 채권을 샀다는 건데 그 채권 이자율이 15%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뭐 이게 굉장히 좋은 투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들을수록 이재명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어떤 거랬냐면 당대표 때 예. 국방위 이제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 송영길 대표 몰아내고 본인이 인천 개항에 갔잖아요. 그때 국방위에 들어와가지고는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또 국방 관련 방산 주식 사서 논란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과 본인의 이익 관계를 아주 결부시켜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이권에 따라서 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하지만 그 본질이 사회주의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뭐 정상적인 투자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과연 이 대법체 회사가 괜찮은 회사였는지. 그런데 이분은 또 재산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이혜원 의원이 2016년 재산 공개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재산 공개할 때보다 10년 만에 무려 재산이 110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서민들 상식으로는 10년 만에 110억, 1년에 10억씩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유하고 있던 게 뭐냐면은 비상장사 주식이에요. 이걸 76억을 몰빵을 하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완전 저는 볼수록 이재명 같아요. 왜 또 정말. 이재명? 아니 이 모든 정치 행위를 예. 본인의 입속을 챙기는데 다 활용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그 대부업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이혜원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20대 자녀들 명의로 대부업 투자를 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도의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뭐 비상장 주식에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10년 만에 비상 이게 110억이 늘어나. 제가 아까 국정 철학이랑 안 맞는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 철학이랑 맞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어차피 이게- 이재명 정권 국정처럼. 네, 지금 대부업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채 발행 매년 110조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딱 맞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민들 저기 이율 깎아주더라 그랬던 것 같다. 그런 맞아. 거랑도 잘 맞는 것 오히려 같고. 예.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알차게 버셨으면은 지금 이혜훈 씨 배우자는 포르쉐 등 차량 세대를 보유 중이래요. 이거 세대 다 타고 다니시나요? 골고루 뭐 기분 따라 바꿔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참 알차게도 정치하시면서 이게 100억이 그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정치하는 예, 기간 10년 내내.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특검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털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 전문가시긴 하시네요. 재테크.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예. 이런 행동들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근데 이건 그냥 제가 별개로 말씀드리자면 예. 부동산에서도 꽤 큰 이득을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반포 살았잖아요. 그렇죠, 반포에서 그렇죠. 30년 살았는데 저희 집은 자가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반포, 자이, 레미안 이런 예. 데가 지금 시가가 거의 한 100억 10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런 예.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하나 갖고 있던 제 친구 집들도 예. 다 지금 100억대 부자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마 그리고 물가 상승도 있을 것이고 예. 자산 증식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전이경. 뭔가 이런 부적정한 행위들을 통해서 번 것도 있겠지만 예.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제가 걱정인 것은 어쨌든 청문회에서 이분 떨궈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보수 인사 출신으로서 예. 아마 내년 지선 지나고 지금 부동산 가격 한 11.32%인가요? 아마 폭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지금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예, 뉴스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예. 좀 오르고 있는데 아마 내년 지선 앞두고 전후로 해서 이 경제 지표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예. 환율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가도 마찬가지고 지선 끝나고 나서 재산세 때리고 보유세 때리고 아마 더 그 국민들을 옥죄는 예. 수요 억제책을 강화를 할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이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총알바지로서 보수 인사이자 총알바지로서 그렇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이해운이라는 이 사람이 청문회를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사가 하나 단독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뭐냐면 네네. 인천국제공항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혜원 의원이 아휴. 제가 미리 두 분한테는 못 드렸는데 지금 네네. 제가 들어오다가 발견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인천국제공항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있었는데 그 토지 매입 당시에요. KDI 연구원으로서 주변 지역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차례 총괄을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라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지 주변의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투기성 매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는데 진짜 이재명이랑 닮았다 생각하는 게 물욕이 어마어마하시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 같아요. 말도 바꾸고. 식사도 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걸 보고 제가 서영교 의원이랑 비슷한 걸 많이 생각했는데 예, 목소리도 크시고 말씀도 네. 많이 하시고 네, 서영교 의원이 쿠팡이랑 그때 밥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뭘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혜훈 의원에 대한 평판 같은 것도 우리가 들어보면 예. 이런 먹는 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짜증이 많았다라거나 이제 보좌진들에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부자진 얘기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나왔으니까 지금 네. 아들 위해서요 보좌진을 집사처럼 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익근무지에 수박을 나르게 했다라고 지금 나왔고 수박을 왜 나르는 거죠? 아들 군복무하는데 잘하라 그랬겠죠 뭐. 그걸 보좌진을 시켰대요. 그리고 아들이 아프면 새벽 2시라도 병원 이송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 그러고 중학교 시절에 동창생하고 충돌로 문제가 생기니까 보좌진이 직접 학교 찾아가서 문제 해결해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막내 아들은 서울 시내파출소에서 공익근무할 때 이 이혜훈 후보 지시로 근무지 경찰관들을 위해서 보좌진들이 직접 수박 배달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혜훈 후보자하고 함께 일했던 현직 구의원은 여성분이신데 손주아 의원은 임신 중에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유산의 위기를 겪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보수들의 실체입니다. 입으로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팔던 사람들의 실체가 이런 갑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같이 복무하는 네. 경찰들한테 수박을 보내주셨으니까. 바른 정당 때 이런 수박을 날랐다는 게 이재명이랑 잘 맞네요. 네, 말씀하시죠. 바른 정당 때 했던 갑질들이 지금 다 예, 터져 나오는 농담을-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바른 정당 때부터 이런 갑질들을 해왔던 게 이제야 터져 나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거의.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해온 게 입으로 따뜻한 보수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보좌진의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에 대해서 직업으로
지역구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신 분인지 개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보좌진은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좌진은 강선우 의원이 결국 이걸로 인해서 장관 후보자에서 맞아요. 낙마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더한 상황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직업의식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만 되면 강선우든 이혜원이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보좌진은 개개인이 지금 입법 공무원입니다. 그럼요, 입법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본인이 했다는 거는 동창생과 충돌로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를 찾아가 뭐 학부모예요? 본인이 가야지 그거는 학부모.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네요. 보니까. 아프면 새벽 2시라도 병원 이송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면 뭐 정말 심각한 응급상하면 구급차 부르면 되는데 새벽 2시까지 그럼 대기하게 시켰다라는 거는 보좌진을 보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현직 구의원이 중구입니다. 서울시 중구 의원인데요. 제가 중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해당 지역구가 저는 한동훈 체제 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상욱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불출마를 해서 왜 불출마를 하는 상황들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또 여기가 경선을 했었어요. 하태경 의원하고 하태경 그다음에 의원, 우리 중기 벤처부 장관, 네, 이영 장관 이렇게 예. 세 분이 했는데 결국 이혜원 이분이 됐었습니다. 가점을 엄청 많이 근데 이분이 되고 나서 어떤 현수막을 걸었냐면 중구를 서초처럼이라고 걸어서 맞아요. 네, 중구 구민들이 정말 싫어했었어요. 예.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관리도 잘 못하고 현수막도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초의원이나 강역의원 단위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어서도 오히려 피해자였던 해당 중구 의원, 여성 중구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조치를 안 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 그래서 유산 위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지금 증언을 하신 거겠죠. 야, 이건 지금 뭐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여성이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보태주지 않은 겁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완전히 민주당에 진작 갔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여성 가산점을 받았던 그것도 뭐 이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긴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분도 지역에서 조금 잘못하신 게 많아요. 예. 유세하시면서.